그 한마디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울고 딸도 울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벽만 쳐다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딸은 딸대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언니 편만 들어? 나는 엄마 딸이 아니야? 저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단 1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균열.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35. 늦둥이 아들이 결혼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고 입만 살짝 벌렸죠. 어머 우리 며느리 얼굴 참 곱네. 준호야 너가 사람 잘 봤다. 저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딸 지은이가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왔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는 저와 닮아서 목소리가 크고 활발하고 웃을 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웃었죠. 오빠 여자친구 왔어? 안녕하세요. 저 김지은이에요. 준호 오빠 동생. 지은이는 거침없이 수진이 옆에 앉으며 쏟아냈습니다. 오빠가 진짜 소개도 안 해줘서 궁금했어요.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오빠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수진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일산이요. 회사 다니고요. 1년 좀 넘었어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지은이는 그걸 모르고 계속 물었죠. 회사? 어떤 일 하세요? 사무직이요. 그럼 칼퇴되세요? 야근 많아요? 가끔요. 그때 저는 느꼈어야 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조금 불편해 보였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지은아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수진 씨 놀라겠다. 에이 엄마. 이제 가족 될 건데 뭘.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예식장도 정했고 신혼집도 마련했고 혼수도 준비했죠. 저는 아들 결혼이라 더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아들이니 뭐 하나라도 모자람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 지은이가 가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 준비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나한텐 이렇게까지 안 해줬잖아. 야 지은아. 너는 시댁에서 다 준비해줬잖니. 얼마나 잘해줬어. 그래도 엄마가 오빠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저는 그때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아들 결혼이 다르지 뭐.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그 말을 하자마자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아니 농담이야 농담. 왜 그래? 아니 엄마. 그 말 진짜 상처되거든. 나도 엄마 딸인데 남의 집 사람이래. 에이 예전 사람들이 하던 말이잖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 지은이는 화를 내다가도 금방 풀렸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로연 중에 제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오셨어요? 우리 준호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어머님. 그런데 딸은 안 보이네요. 저번에 만났던 그 활발하던 따님. 아, 지은이요? 저기 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이가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김 사장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어머, 여전히 예쁘네요. 딸은 시집가도 친정 딸이라니까 역시 다르네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딸은 뭐, 어려서부터 저랑 붙어 다녔으니까요. 아들은 좀 무뚝뚝한데 딸은 제 마음을 다 알아줘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와 아들은 일산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저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착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딸 지은이가 올 때였습니다. 지은이는 주말마다 친정에 왔습니다. 매번 손주를 데리고 왔죠. 엄마, 나 왔어. 민준이도 데려왔어.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한테 와봐. 손주 민준이는 5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까? 와,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떡볶이, 김밥, 만두. 온갖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쉬어. 민준이만 좀 봐줘. 네.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섭섭해 보였달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어느 날 지은이와 며느리가 동시에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웃으며 집안을 채웠고 며느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엄마, 나 목말라. 물 좀 줘. 어머, 지은아. 내가 가져다 마시지 그래. 에이, 엄마가 갖다 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물 좀 주세요. 아, 그래. 여기 있어. 저는 물을 건네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해서 좋긴 한데 좀 답답하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겼대요. 아들 준호가 전화로 소리쳤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 진짜? 수진이 괜찮아? 입덧은 안 해? 네, 아직은 괜찮대요. 어머니 곧 병원 같이 가실래요?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가야지. 저는 며느리를 위해 온갖 음식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영양제, 과일. 뭐든지 챙겨줬죠. 수진아, 이거 먹어야 해. 애기한테 좋대.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거였다는 걸. 임신 5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둘째 생겼어. 어머, 진짜? 지은아, 축하한다. 응, 근데 엄마, 민준이 봐줄 수 있어?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애 돌보기가 힘들어.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봐줄게. 저는 주 34일씩 지은이네 집에 가서 민준이를 돌봐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그러다 보니 수진이한테는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덧이 좀 심해서요. 혹시 오셔서 밥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요즘 지은이네 민준이 봐주느라 바빠서 준호한테 시켜 먹으라고 해.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긴 한데 지은이가 더 힘들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죠. 당연히 며느리는 시댁에 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배가 불러온 수진 씨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배 많이 불렀네.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이가 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민준이도 데려왔어.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한테 와봐. 저는 앞치마를 벗고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오늘 송편 만들어요? 그럼 민준이랑 같이 만들자.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배 부른데 쉬어. 엄마랑 지은이가 할게. 네. 수진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은이, 민준이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나 송편 진짜 못 빚는다니까. 야, 내가 서툴러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엄마는 뭐든 잘하니까 좋겠다. 민준아, 할머니 따라 해봐. 할머니 이렇게요? 어머, 우리 민준이 잘한다.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수진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지.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 남편, 아들 준호, 며느리 수진, 딸 지은이, 사위, 손주 민준이까지.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 밥을 먹여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해준 거야.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지? 응.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먹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른이잖아. 민준이는 애니까 먹여줘야지.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농담한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알았어.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 입덧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엄마가 지은이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대. 뭐?
엄마, 수진이도 배 부른데 많이 힘들거든. 근데 엄마가 지은이 애만 봐주고 지은이한테만 가고. 수진이는 좀 외로운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진이 마음이 그런가 봐. 민준이는 5살이야. 당연히 봐줘야지. 수진이는 어른이잖아. 엄마. 그리고 지은이는 둘째 임신해서 힘들다잖아. 며느리도 이해해줘야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 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부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같이 할래? 아니요, 어머니 혼자 하세요. 저는 배가 불러서.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 지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올케 표정이 안 좋던데?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혹시 엄마한테 섭섭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했겠어. 며느리가 예민한가 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하면 다 예민해지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한 거겠지. 애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서운함은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외로움과 상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이름은 서준이. 어머니, 손주 보러 오세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서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왔다. 수진 씨는 지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수진아, 고생 많았어. 저는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서준이도 돌봐줬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마음을 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뭐?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서. 조기진통 증상이래. 엄마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바로 갈게. 저는 지은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분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애 잃을까봐.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간 지은이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민준이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딸이 푹 쉴 수 있게 해줬죠. 그 사이 며느리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만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은이가 좀 위급해서.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준호가 도와주지?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 모두 온 날이었죠. 저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딸 지은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하더니. 며느리 눈치 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눈치를 봐? 아니, 요즘 엄마가 올케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지은아, 수진이는 산후조리 중이잖아. 나도 둘째 배 부른데 엄마는 나한테는 안 그러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위급했을 때 엄마가 일주일이나 있어줬잖아. 그건 그거고. 엄마는 요즘 올케 편만 드는 것 같다고.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올케는 가만히 있어. 나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제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어머니한테 편 들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엄마가 요즘 올케 집만 가는 거 맞잖아. 나는 배 부른데도 혼자 민준이 돌보고 있고. 친정이니까 자주 오시잖아요. 저는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뵙기도 힘들어요. 그건 올케 언니가 조용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모르지. 제가 조용하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 둘 그만해. 왜 이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는 며느리 눈치 보잖아. 시댁 어른이면서.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시댁 어른 같지 않으세요. 딸한테만 신경 쓰시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알아. 근데 어쩌겠어. 둘 다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었는데 왜 둘 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중간에 끼인 나의 선택이 갈등을 키우다. 그 후로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도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도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딸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병원 검진 가는데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 무섭거든. 그래, 엄마가 갈게. 저는 지은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혼자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럼 엄마가 있는데 뭐. 그때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그래도 우리 지은이는 착해. 며느리는 말도 잘 안 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치? 올케 좀 답답하지? 응. 좀 그래. 그런데 그 말이 며느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고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수진이한테 전화했대. 엄마가 수진이 욕했다고. 뭐? 엄마가 수진이 답답하다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한 말인데. 엄마, 그게 그냥 한 말이야?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준호야,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그랬어. 사과할게.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진짜 힘들어해.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말을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그렇게 답답해 보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싫으셨던 거죠. 수진아,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도 제 흉을 봤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뭐래는지 알아? 뭐래는데? 올케가 친정 엄마한테 말했대. 엄마가 딸만 챙긴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뭐? 올케가 친정 사람들한테 엄마 흉 보고 다닌대. 엄마 화 안 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해 볼게. 에이, 엄마. 또 며느리 편 들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결국 며느리 편이지? 나는 엄마 딸인데. 지은이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면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면 딸이 삐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 칠순 잔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저는 식당을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생했어, 당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딸 지은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건배할까요? 아버지 건강 축하하며. 건배. 가족들이 잔을 들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 할머니 고기 주세요. 그래, 여기. 서준이도 주세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이 접시에도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고기 좀 더 줘. 민준이가 고기 더 먹고 싶대. 그래. 저는 민준이 접시에 고기를 더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도 좀 더 주세요. 아, 그래. 저는 서준이에게도 놓아주려는데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먼저 달라니까. 왜 자꾸 올케 눈치 봐?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엄마가 요즘 올케 눈치만 보잖아. 저는 그냥 제 아들 고기 더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올케는 말이 많아졌네. 예전엔 조용하더니. 아가씨, 제가 조용한 게 문제예요?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야, 지은아. 그만해. 오늘 아빠 생신인데.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말해야 돼. 올케가 요즘 너무 건방지잖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방지다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언니, 친정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흉 보고 다녔잖아. 그게 건방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스트레스, 지친 마음, 억울한 분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전화 올 때마다 가슴 졸이고 살아. 누구한테 전화하면 누가 삐지고 누구 편 들면 누가 서운해하고. 난 이제 지쳤어. 딸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 둘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잖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머니한테 짐이었던 거예요? 뭐?
어머니가 힘들었다는 건 저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라 딸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짐이었어? 지은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가요. 수진아, 저 이제 못 있겠어요. 가요. 며느리는 서준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간다. 민준아, 가자.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오늘 정말 실망했어. 딸도 나갔습니다. 식당에는 저와 남편 사위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지은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서준이는 잘 지내니? 수진아, 한 번만 만나자. 응?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좀 바꿔줘. 엄마, 수진이가 아직은 엄마랑 통화하기 힘들대. 그래도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이 식탁이 시끄러웠는데 딸이 와서 웃고 떠들고 손주가 깔깔거리고 며느리가 조용히 앉아 있던 그 자리.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응. 미역국 맛없어? 아니, 맛있어.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어머, 우리 지은이 대단하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최고. 그때 지은이는 제 품에 폭 안겼죠. 엄마, 나는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영원히. 그래? 우리 딸 효녀네. 지은이는 정말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결혼해서도 매주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고 엄마, 사랑해라는 말도 많이 했죠. 그런 딸이 이제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처음 친해지려 했던 때도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뭘 해. 엄마가 할게. 그래도 저도 이제 가족인데요. 그럼 설거지 좀 도와줄래? 네. 수진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미소가 사라진 게.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딸도 며느리도 모두 저를 사랑했을 텐데 제가 그 사랑을 망가뜨린 겁니다. 내가 만든 상처를 내가 감당해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사위. 어머니,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사실 처남댁한테 여러 번 양보했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실 때마다 지은이가 제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올케 집에 가시는 게 맞아. 올케는 친정이 없으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요. 지은이가 수진 씨한테 먼저 연락했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명절 보내자고. 근데 수진 씨가 괜찮다고 해서. 그랬어? 네. 지은이는 어머니가 수진 씨한테 잘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은이가 속상했던 거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 지은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서운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게요. 그래, 앉아.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서운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 수진이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응, 알아. 그래서 수진이는 엄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은이한테만 신경 쓰시니까. 수진이는 나는 역시 며느리구나 싶었대요. 준호야. 그리고 수진이가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오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가 왜 나한테는 차가우실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진짜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는데 자꾸 틀어지니까 내가 못난 것 같아. 수진이가 저랑 싸운 적도 많았어요. 엄마 모시는 문제로. 명절 때 엄마 집에 안 간다고 제가 말하면 수진이가 화냈어요. 오빠, 그래도 어머니신데 우리가 가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엄마가 유일한 어머니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 저는 준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둘 다 나를 사랑했는데 나만 그걸 몰랐어. 준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진심을 말씀하세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미안하다는 것.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아,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그게 너한테 상처였구나.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옳게 잘해주는 거 싫지 않았어. 진짜야. 근데 엄마가 나를 남의 집 사람 취급하니까. 그게 제일 서러웠어. 지은아, 엄마가 바보였어.
넌 엄마 딸이야. 시집가도 어디 가도 평생 엄마 딸이야. 엄마.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했어. 언니한테도 잘못했어. 아니야, 지은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는? 안에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있었죠. 수진아. 수진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생각했어. 근데 너는 나를 엄마로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어머니가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 괜찮겠니?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툴렀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서툴렀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마음이 통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딸 지은이, 사위 민준이, 아들 준호, 며느리 수진이, 서준이, 그리고 저와 남편.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먹어. 엄마 맛있겠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수진아. 고마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도 수진이에게도 골고루 신경 썼습니다. 지은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응. 엄마 최고. 수진아, 너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 감사해요. 민준아, 서준이랑 같이 놀아줘. 할머니, 내가 동생 잘 돌볼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맨날 우리 눈치 보고 전화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힘들었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어.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 땐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도 어머니 마음 알고 싶어요.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우리도 서툴렀던 거야. 엄마가 너희 덕분에 다시 배웠어. 뭐려, 엄마.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서로 서툴러도 실수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67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